안녕하세요. 노인 시대의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입니다. 처음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노후 인생 철학, 삶의 지혜, 노년의 마음 공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쌓일수록 사는 일이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외롭고 가끔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그저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과 고민을 곁에서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화려한 이론도 복잡한 철학도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건네려 합니다. 앞으로 저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 받아들이는 방법, 집착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 혼자서도 고요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삶과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름다워지는 자세,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노후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나이 드는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남기훈이 그 길을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지요. 어릴 땐 학교 문제, 조금 더 잘하면 직장 문제, 가정을 꾸리면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외로우면 걱정.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짐들이 어깨 위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두 개쯤은 견딜만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짐이 쌓이고 처리하지 못한 고민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다 보면 걷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언제쯤은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이 무겁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너무 힘들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깨 위에 올라오는 문제들은 겉모습은 달라도 그 뿌리는 비슷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도, 친구와의 오해도, 부부 사이의 서운함도 모두 결국은 인간관계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지요. 원리를 알면 문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들을 저는 인생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 공식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상처받지 않는 법, 나이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곧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이 되어줍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을 다듬어가는 여정이다. 삶이 고단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줄 때마다, 어깨 위에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무게였던 거지요.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 그것은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인생이 왜 점점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삶의 공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양순자 작가님의 인생 공식입니다. 부제는 조금 깁니다.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인생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부제가 곧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생겨도 뒤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면 됐습니다.
무모할 만큼 자신 있었고 어딘가 해결될 거란 믿음도 막연하게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씩 바뀝니다. 몸이 느려지고 관계도 줄어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기회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이렇게 피곤할까? 다 지나온 일인데 왜 아직도 마음이 무거울까? 그러고는 어느새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용기가 줄어서.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양순자 작가님은 말합니다. 인생이 복잡해지는 건 공식을 몰라서다. 그녀는 30년 넘게 사형수들을 만나며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책감, 원망, 후회,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사람은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겪는 본질은 같다. 사랑에서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외로움에 무너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삶에 애착을 갖는 이 복잡한 감정들 속에도 우리는 공통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지혜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은 시간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자책하거나 남 탓을 하며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다루는 내 자세는 조금씩 바꿔볼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삶이 아주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갑니다. 젊음, 일자리, 관계, 꿈 그리고 그 상실은 늘 무거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지치게 하는 건 잃어버린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 우리의 오늘을 짓누릅니다. 인생 공식이란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면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놓아주는 용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습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말로 풀어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나를 다시 세우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나이 들기라는 삶의 공부 아닐까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누구에게 배울 수도 있고, 책을 통해 스며들 수도 있고, 내 삶을 곱씹으며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게 한 걸음씩, 한 가지 공식씩. 오늘 이야기한 인생 공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 중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조은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몇 해 전 퇴직했죠. 처음엔 좀 쉬고 싶기도 했어요. 늘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였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 시간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하루는 그렇게 흘렀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어요. 낮에는 TV를 켜두고 멍하니 앉아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들곤 했죠. 딸이 가끔 전화를 해주긴 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럴 땐 괜히 바빴던 척하면서 뭐 집 정리하고 책 좀 봤어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요. 그냥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날이 대부분이에요. 점점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만 쌓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노인시대 행복카페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간 건데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기훈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인생 공식에 대해 쓴 게시물이었죠. 삶이 힘든 건 인생 공식을 몰라서입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생각보다 카페 안에는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는 조언을 구하고. 괜히 행복카페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용기를 내서 댓글을 남겨봤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너무 공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다른 회원분들이 저도요, 같이 이겨내요, 힘내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읽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고 노트에 일기를 쓰고 행복카페에 한번 들러 다른 분들 이야기를 읽고 댓글을 답니다. 아직도 외로워요. 하지만 이제는 덜 외롭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또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책 인생 공식도 사서 천천히 읽었어요. 그 안에는 꼭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던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라면요. 감사합니다. 조은희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는 그 한마디에서도 모르게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가 익숙해지는 시기,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지는 날들. 그런데 막상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의 그 감정, 나도 알아요 하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은희님께서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작은 글 하나를 남기셨고 또 많은 분이 댓글로 손을 내밀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공식은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꼭 오래 알고 지낸 가족이 아니어도 좋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짧은 인사 한 줄이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도 그 안에서 나를 돌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뀌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누군가의 이야기 한 조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견디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은희님, 지금껏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남은 시간도 단단하게, 따뜻하게, 나답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저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로 죽기 전에 반드시 비워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남들에게 무슨 기억을 남기고 싶을까?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땐 가슴이 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너무 많은 걸 안고 살고 있구나.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 버리지 못한 오래된 사진과 상장, 손때 묻은 책들,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장, 그리고 미련과 오해, 자존심과 상처까지.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겨야 할 것과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그것을 이제는 차분히 분별해야 할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생각하는 건 우울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품위 있게 살 수 있다. 그 품위는 단순히 말투나 태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정리된 마음과
정리된 삶? 이것이 남기훈이 생각하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예전에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분은 집 정리를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뭐 하러 정리하냐는 말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죠? 이 집이 나의 마지막 기록이잖아. 내가 떠난 후에도 누가 와서 나를 미소 지으며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이미 떠날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건도 감정도 흔적도 남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하는 건 결국 자식들이지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기억도 짐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비워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장의 편지로 정리해 놓고 입지 않는 옷은 다른 이가 쓸 수 있도록 나누고 마음속 응어리는 스스로 기록하고 소화해서 놓아야 합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 방식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거라고 오늘을 더 잘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는 쌓지 않고, 더는 미루지 않고, 더는 끌어안지 않고, 가볍게, 단정하게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건 단지 집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돈된 삶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유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다른 분들 사연만 조용히 읽어보다가 오늘은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정수 올해 75살입니다. 젊은 시절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는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은퇴하고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 방 구석구석이 괜히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0년도 넘게 안 들여다본 서랍 안엔 퇴직증, 오래된 사진, 자식들 어릴 적 그림, 그리고 쓰다만 편지 봉투까지 그대로 쌓여 있었더군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이걸 누가 치우게 될까? 이 흔적들이 오히려 짐이 되겠구나. 그날 이후로 마음을 먹고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치 없는 종이들은 과감히 버리고 기억이 담긴 물건들도 자식들에게 설명을 남기든지 아니면 봉인해 놓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과 그때의 감정과 어떤 미련과 자존심을 정리하는 과정이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걸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숨이 더 편하게 쉬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비워주는 건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구나.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걸 치우면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고 미뤄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삶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떠나는 길목이 정돈되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품위 있게 마무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박정수님, 먼저 용기 있는 고백과 정리의 기록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철학 강의보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가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론 그것이 추억이고, 때론 그것이 상처이며,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건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나를 더 오래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삶을 가볍게 정리해 나간다는 것. 그건 단지 물건 정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정리하는 일이고 죽음 이후에도 존중받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 중에 있었던 말, 비운다는 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구절이 아직도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정수님의 하루하루는 남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놓아야 남은 시간이 더 자유롭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신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한 어떤 것 그 때문에 답답하고 무거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을 계기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조금씩 정리하고 조금씩 놓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결산을 쓰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무거운 것들 하나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한다는 건 언제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공식이라는 책을 통해 저와 함께 인생의 여러 얼굴을 마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공식은 인간관계, 삶의 태도, 노년기 통찰을 공식처럼 풀어낸 양순자 작가의 지혜서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교도소, 교화 현장에서 사람들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양순자 작가는 말합니다. 진짜 어른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다. 준비란 비우는 것이다. 그녀는 지혜란 나이에서 오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고 남은 삶을 가볍게 다듬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노년기의 철이요, 인생의 품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한 번 왔다 가는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직도 방황 중이고 누구는 이제 막 정리의 길목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삶은 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아니 80이든 말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다시 철이 들고 다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 공식의 저자 양순자 선생님은 지혜는 살아온 연륜이 아니라고 연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곱게 살아주십시오. 얽매이지 말고 미련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백 있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여정을 함께하며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인생의 고민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노인시대 행복카페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곳엔 함께 들어줄 사람도 따뜻하게 다독여줄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노년 문화이고 그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다는 건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